여자의 몸은 몇 살에 섹스를 갈망하기를 멈출까? 예순이 넘은 육체가 욕망으로 떨릴 수 있을까? 아내의 불꽃이 꺼졌다고 자만하는 사이. 그녀가 침묵 속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는가? 당신은 아마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기만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나이 들면 몸도 마르는 법이지. 그 나이에 뭘 바라는 건 병적인 거야. 그것은 치명적인 우매함이다. 현실은 당신의 상상을 만배는 뛰어넘는 분출 직전의 뜨겁고 야만적인 화산이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여전히 원초적인 굶주림으로 으르렁거리는 여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잠든 줄로만 알았던 그 몸뚱거리들이 사실은 채워지기를, 탐해지기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그 갈증은 침묵이라는 두꺼운 얼음장 밑에 파묻혀 매일 밤 옆에서 자는 남자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왜냐고 사랑해서 숨기는 게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족쇄로 채운다. 귀머거리 앞에서 외쳐봐야 무슨 소용인가. 장님 앞에서 살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욕보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아내는 굶주린 짐승을 가둔 감옥 같은 몸으로 당신 옆에 누워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만심 속에서 자신이 고고학, 유물 옆에서 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오늘 나는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벗겨내겠다. 여자의 몸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욕망의 지진에 대해, 살결이 보내는 무언의 유혹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당신의 무력함이 치러야 할 덱에 대해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뒤 당신은 아내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 아니다. 아니,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 옆에 잠들어 있는 진짜 암컷을 마주하고 어쩌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생리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 성학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성욕은 단순한 호르몬 수치에 의존하지 않으며 감정적 연결과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시각적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옥시토신, 도파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다양한 호르몬의 균형과 함께 관계적 안정성, 신뢰감, 감정적 지지 등을 성욕의 촉발 요인으로 삼습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일명 퐁호르몬이라 불리며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을 통해 분비되어 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성적 욕망을 강화시킵니다. 한 의학 연구에서는 여성의 뇌는 감정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적 반응을 조절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전전두엽과 변형계의 상호작용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말 한마디의 따뜻함, 신뢰 속에서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립니다. 여성의 성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여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심리적 확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섬세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육체만을 자극하려 한다면 여성의 반응은 차갑게 닫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남편의 말투는 어땠는지, 자신을 여자로 존중해 주었는지 등을 무의식 속에서 기억하고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용히 쌓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된 무관심과 차가운 말투, 시선 없는 저녁 식사는 여성의 성적 감각을 서서히 잠들게 만듭니다. 특히 폐경기는 여성의 성욕이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질건조, 호르몬 변화, 감정 기복이라는 생리적인 이유로 성적 흥분이 어렵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다시 살아나는 욕망을 경험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일에 여유가 생기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여백이 생겼을 때 여자들은 묻혀있던 욕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폐경 이후 오히려 더 선명한 욕망을 느낍니다. 그 욕망은 단지 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다시 여자로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고, 내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존재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단 한마디 다정한 말, 가볍게 손등을 쓸어주는 손길,
의미 있는 눈빛 하나로 다시 점화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반응 주기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욕망, 흥분, 절정. 남성처럼 즉각 반응하는 구조가 아니라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감정과 감각이 천천히 고조되어야 그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욕망은 물리적인 자극보다 감정적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몸이 아닌 마음을 향한 관심, 그리고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는 눈빛. 이것이 여성의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며 성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감정이 결핍된 여성은 육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남편이 무지하다면 여성은 결국 내면의 방어막을 치고 몸을 닫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 그것이 여성의 성욕이 잠드는 장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메릴 스트립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평소에는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즐겨 입고 시장을 오가며 조용히 살아가는 그녀. 길거리에서는 누구도 그녀에게서 여성적인 욕망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릴 스트립 씨의 삶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한 달에 2-3번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아닌 따로 마음을 나누는 동년배 남성과 함께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점점 무기력해졌고 침대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도 사라졌고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만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녀도 자신의 욕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많은 걸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던 어느 날, 시청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그녀는 한 여성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폐경은 끝이 아닙니다. 여성의 성욕은 감정과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늘렸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과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 역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고 2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메릴 스트립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난 아직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감각이 되살아났고 삶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다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옷장 속에 묻어뒀던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일어났다면 지금은 자신을 살아내기 위해 일어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시기예요. 단지 누군가가 날 여자로 대해줬다는 것.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뉴욕주 맨해튼에 사는 줄리아 로버츠 씨는 48세입니다.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2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고 남편 톰 행크스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51세의 조용한 과장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부부는 3년 전부터 성관계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처음엔 매티이라는 말이 반복됐고 어느 날부턴 서로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줄리아 씨는 점점 자기 방에서 따로 자는 시간이 늘어갔고 톰 행크스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그 어색함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아 씨는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화장 없는 얼굴, 펑퍼짐한 셔츠, 거칠어진 머리카락, 테일러 밍사오, 순간 스치는 공허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줄리아 씨는 오래전 입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잠기지 않는 지퍼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했고 새 운동화를 샀고 매주 토요일엔 피부과에 들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동료들은 예전보다 더 어려 보인다고 말했고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왜 갑자기 꾸미냐며 무심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줄리아 씨는 참아왔던 감정을 주방에서 터뜨립니다. 나 당신한테 예뻐 보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날 한 번도 그렇게 봐주지 않았잖아. 그 말에 톰 행크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부부 상담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중 줄리아 씨는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예요. 그런데 그걸 꺼내려면 내가 울어야 하다니. 그 후 톰 행크스 씨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출근 전에 커피를 타주었고 저녁에 줄리아 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스킨십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토요일 밤마다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줄리아 씨는 말합니다. 나는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다시 여자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생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아내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성욕은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인입니다. 남편이 무심한 사이 아내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은 그 순간에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욕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향해 다시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신호를 외면한 채 등을 돌린다면 그녀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손을 내미세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그 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이론 따위는 이제 집어치우고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모든 사내들이 알아야만 하는 여자들의 굶주림에 대한 비밀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의 불꽃이 꺼져버렸다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저 굶주렸을 때 숨어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먼저 살을 섞자고 유혹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신호를 너무 많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침대 위에서 당신의 냉담함은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내 아내 암컷은 죽었다고 단죄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은 아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익숙한 가정부처럼 아니면 옷 속에 감춰진 당신의 사냥하는 눈빛 하나에 여전히 전율하는 그 몸을 꿰뚫어 볼 용기가 있습니까? 자기 남자의 손에 탐해지고 싶은 그 욕망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냥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본능과 영혼 모두로 갈망합니다. 당신이 무심할 때 그녀는 자신의 금단의 땅을 굳게 걸어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봉인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곳을 어루만지는 손길, 적절한 순간의 속삭임 하나면 그 문은 다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그녀는 욕망을 포기하는 대신 내면의 짐승을 죽이고 당신까지 함께 묻어버릴 겁니다. 기회는 아직 있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갈망하며 그 불꽃을 다시 지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꺼뜨릴 것인가는 오직 당신의 배짱에 달려 있습니다. 쾌락의 사냥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는 자장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결혼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살결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밤의 은밀한 속삭임이 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가 더 대담한 놀이에 뛰어들기 위한 암호입니다. 당신의 야성적인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